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강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봐야지.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성과로 봤을 때는 네,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죠. 네. 나름대로입니까? 완전 성공은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새로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이번 건은 사실 서울시가 뭐 단독으로 추진한 건은 아니고요. 정부 지원군이 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지역을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면요. 네. 예, 용산구의 이제 일명 그 해방촌이라 불리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노원구, 도봉구 일대 창동 상계 지역이고요.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또 구로구의 가리봉동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새롭게도 선정을 해봤는데 여기에 서울시는 이제 3곳이 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촌이 해당이 됐는데 해방촌은 이제 바로 이제 남산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산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명 녹색 문화마을로 바꿔보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나왔고요. 멋져지네, 녹색 문화마을. 네네, 이름도 참 이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뭐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한 385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지역의 이제 그 주민 공동체를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 같은 시설을 다시 한번 짓고요. 또 외부인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먹자 골목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요? 또 역사문화 탐방로 이런 것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방촌이라는 곳이 이제 60, 70, 80년대 이 개발 시대 때 네. 한참 그 주력 산업으로 이제 스웨터 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있었던 때는 아니어서 그래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가내 수공업 형태의 스웨터 공장들이 있었고 일명 이제 요코라고 불렀는데 이런 요코 시설을 다시 한번 탐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해방촌. 네. 자, 창동이나 구로 지역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네, 이쪽은 또 좀 네.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은 창동 지역 잘 아시겠지만 네. 여기는 대규모 그 지하철 차량 기지가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하철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일단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전되는 이유는 지하철 4호선이 남양주로 연장이 되면서 그래요? 차량 기지도 이제 더 새로 생기는 그런 구간 쪽으로 이제 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자리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곳에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뭐 대규모 상업 시설, 뭐 백화점, 쇼핑몰 또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좀 마련하려는 네. 그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 지원도 들어오지만 전체 민간 자본까지 해서 한 2조 3천억 정도가 든다고 네. 하니까 굉장한 대규모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개발 시설도 들어오지만 2만석 규모의 공연 전문 시설이 일명 K-팝 그래요? 공연장이죠. 네, 서울 아레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런 공연장 시설도 이제 생기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좀 더욱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로구 가리봉동 쪽은 좀 더 다릅니다. 이쪽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어쩌면 가장 그 낙후된 그런 과거에 이제 구로공단.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좀 서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공동체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좀 보강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곳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택이든 도로든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 뭐 가리봉 시장 같은 곳도 환경 개선도 좀 한다고 합니다. 네, 좀 특이한 점은 사실 이 지역이 주민의 한 38.5% 거의 40% 가까이가 조선족 또는 중국 출신 주민으로 가리봉동이요. 네, 가리봉동 구성돼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원주민과 네. 또 중국 출신 주민들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또 이질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프로그램들 좀 구상한다고 합니다. 이강훈 기자 기차역 주변이라든가요. 네. 그런 옛날에 그런 풍치가 있던 곳 그런 곳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재개발 네. 도시재생 사업에. 네. 그렇죠. 물론 기차역 같은 경우는 뭐 개발 시대 때 당연히 어떤 그 도시의 어떤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장 흥했지만 네. 나중에는 가장 슬럼화되는 이런 대표적인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역으로 치면 사실은 동자동, 후암동, 또 서쪽에는 청파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곳은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그 일명 7017 프로젝트라는 곳으로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한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경의선이 지나가는 서대문구 지역 쪽에도 네. 적용이 많이 돼서 그 주변에 철길, 구철길이 있었던 지역을 뭐 어떤 주민의 커뮤니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뭐 소규모 또 공동체 지역, 네. 또 소규모 아기자기한 상업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사실 그 지역들은 경제적 자생 능력이 많지 않지만 외부인들이 어떤 좀 그 찾아옴으로 해서 네. 소규모 관광이라던가 어떤 그런 상업 기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많이 짜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슷한 모델들이지만 지역의 조금씩 특성에 맞게 네. 좀 더 그림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가훈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재개발이다, 네. 개발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냥 그렇죠. 건물도 크게 짓고 네. 아니면 뭐 상가 많이 짓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네. 상당히 좀 다르네요. 그죠? 그렇죠. 주민 커뮤니티 중심이고 네. 원주민들의 어떤 삶을 지켜내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을 또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그 설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치구에서도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함께 그 판을 짜는데 주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주민들 참여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재개발한다,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 원주민들은 딱 쫓겨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럼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규모로 약간의 역기능의 사례로 좀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아무래도 그런 건 이제 상업 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주거를만 했었던 그런 원주민들이 이제 밀려나는 사례는 많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어떤 그 1세대 재정비 사업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진화되고 그런 부작용이 좀 최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창동이나 가리봉동 또 해방촌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을 서울시에서 한다. 그럼 반가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취재해 주신 게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이한 점은 그 크루즈선을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의 초호화 크루즈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하이에서 출발했고 인천 신항을 통해서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관광에 나섰고 네. 그런데 시내에서 이제 잠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 가이드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크루즈선이 이제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크루즈선으로 관광을 왔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온 관광객이 왜 잠적까지 했을까 이런 상식적 수준의 의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한 4,700여 명, 네. 승무원은 1,590명이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고 실제로 아시아에서 운항 중인 그 모든 크루즈선 중에 네.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천항에 들어왔고 네. 5명에게 잠적을 하면서 출입국 관리소가 지금 추적 중에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네, 정도예요? 실제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숫자가 이제 늘고 있는데 예. 크루즈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 미륵공 얘기 먼저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예. 지금 우리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3대 항이 어디겠습니까? 인천과 부산과 부산? 제주. 아, 제주가 있군요. 네,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부산과 제주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그 이유는 2008년부터 정부가 부산과 제주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노비자예요? 네, 특별 관광 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한 해 평균 부산과 제주에서만 4,000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잠적을 합니다. 4,000명이요? 네,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4,300명이 잠적을 했는데 네. 그 중에 4,000명이 부산과 제주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일부가 이제 수도권 쪽이라고 볼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크루즈선을 타고 들어와서 네네. 서울이나 뭐 다른 도시 가서
관광을 하다가 네네. 없어져 버리면은 네네. 그거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입국자도 물론 있겠죠. 네. 네. 크루즈선으로 왔든 항공기로 왔든 네. 시내에서 그렇게 잠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베트남 관광객이 제주에서 46명이 집단으로 잠적을 했었고, 네. 네, 또 그 부산 쪽에서도 뭐 중국인 관광객이 13명이 한 번에 잠적됐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작은 건들을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는 게 1년에 4,000명씩 잠적을 하는데 사실 뭐 개별 건은 너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5명이 잠적한 거는 매우 작은 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1년에 4,000명이다. 네. 그러면은 이 크루즈선을 타고 온다. 네. 그럼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다른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들이 네네. 이 사용하는 어떤 수법이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크루즈선을 있는 타고 거죠. 들어오는 네. 것이. 결국엔 이제 미립국의 수단인 건데요. 네. 역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미립국을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선을 타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미립국. 또는 최근에 몇 번 인천신항에서 있었지만은 그 항만의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오는 예. 뭐 이런 형태의 네. 어찌 굉장히 기초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 크루즈선을 타고 온전한 관광객의 그 신분으로 들어와서 그냥 시내에서 잠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오는 선까지는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네, 절차를 다 밟아서 관광은 객으로 들어왔대 시내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참 이건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미립국을 한 중국인 그 관광객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취업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그렇겠죠. 네.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사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네. 특별히 우리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인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대부분 서울에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크루즈선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만 작년에 2배가 됐는데요. 네. 올해 인천항에 들어올 크루즈선이 124번이 들어올 거고 숫자는 총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이 25만 명의 크루즈선 타고 들어오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또 이런 잠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거고.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관련 당국은 어떻게 이 방법에 대책이 별로 나올 수가 없겠네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뭐 시내 어디서 갑자기 뭐 면세점, 뭐 경복궁 어디서 관광을 하다가 돌연 이제 버스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장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미 벌써 늦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시내 어디에 갔을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 인천항에서 들어온 그 관광객이지만 인천 출입국 사무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참 관리 대책을 내놓느라고 아마 고심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 취업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들이 좀 필요한 네, 그렇게 됐네요. 그렇겠죠. 네, 네, 취재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훈 기자였습니다.